어이 우야어흠 우야어흠 흠. 이번 시간에는 계절의 그 특성, 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그 계절을 지나게 되죠. 그 계절마다가 품고 있는 그 특성들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대략 뭐 80이라고 한다면 이제 20세까지는 봄이라고 할 수 있고 40세까지는 여름이라고 할 수 있고 60세까지는 가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이제 80까지의 시간은 이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다의 때마다에 맞이하는 그 계절과 인생의 계절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봄 그러면은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을 우리가 이제 봄이라고 하죠. 그러면 봄은 봄대로 말하자면 하늘 일이 있죠. 봄에 하는 일은 만물이 싹을 틔워서 또 성장해서 이제는 그 꽃을 피우는 데까지가 이제 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봄이 우리 사람에게의 그 봄과 비교를 하면 똑같습니다. 사람이 부모의 그 정에 의해서 한 생명이 세상에 어머니 배꼽을 띄고 이제 참 세상이 딱 벌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시간부터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뭐예요? 나 지금 배가 고프다. 아니면 또 내 몸이 어딘가 불편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해서 왜? 말도 못하는 시기니까. 어렸을 때는. 그 마찬가지로 자연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봄도 우리가 이제 봄이 계절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 이르는 그 과정들 배움의 그 과정이 인생의 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누구나 봄의 계절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앞으로 그 여름과 가을 아니면 겨울의 계절을 맞이할 때에 봄의 계절이 무언가 자신이 충실하게 맞이하면서 익었다면, 그러니까 봄은 봄대로 익어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익어야 되고 가을은 가을대로 익어야 제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그 이제 그 자라나는 어떤 것들이 되면 이제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면 그때부터는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은 꽃의 화사함에 의해서 아름답게 피지만 그것도 꽃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씨가 맺히죠. 그 씨가 맺혀서 씨를 키우는 기간이 여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20대를 넘어서 이제 30대, 40대 초반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인생의 여름에 드는 계절이 되는데 그때는 자기 자신도 이제 세상에 나와서 자연에서 그 꽃을 피워서 꽃이 떨어지면 싹을 키우듯이 사람도 20대, 30대, 40대 미만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씨를 또 낳아서 키우는 거죠. 키워서 또 40대 넘으면 50대, 60대 가을로 가면서 키워서 또 내가 키운 내 자식이 자손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자동적으로 뭐 밀리지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시기를 지나서 말하자면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름에 제대로 씨를 제대로 키워서 가을이 되면 그 알곡을 걷어들여야 될 텐데, 우리 인생에서 30과 40의 나이를, 30대와 40대의 나이를 보내면은 40대 초반에 뭐 42살, 3살까지가 이제 인생의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시기를 넘어가서 43살, 44살이 되면 이제는 가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에. 그럼 가을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익었다는 뜻이죠, 이제는. 즉, 자연에서 얻어들이는, 즉,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꾸준히 대인 관계나 또 나의 가정의 관계나 또 이 사회의 어떤 관계에서 서로가 의지하듯이 함께 믿음을 지니고 익은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익은 것처럼 보여도 덜 익은 물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라서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어느 때라고 해서 뭐 덜 익은 사람들이 많다, 뭐 지금은 뭐 좀 더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고 나면서 온갖 것들을 자신이 봄에 지니고 왔던 씨앗, 즉 호불호의 관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저것을 취해야 되느냐 취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저것을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의 관계를 이미 봄에 다 습득이 돼서 제대로 이 봄을 제대로 익혔다면은 여름을 지나면서 또 가을을 지나면서 제대로의 알곡이, 꽃이 피어서 열매를 익혀서 가을이 되면 알곡이 떨어질 텐데, 익었다 덜 익었다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뭐 30살, 40살, 아니면 뭐 50살까지도 처녀 총각이 많아요.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여건상 안 맞아서도 그러겠지만은, 뭐 의뢰 그냥 뭐 내가 불편해, 내가 결혼하는 것도 불편해, 왜뭐 집도 장만해야 되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나 뭐 일하기 싫어, 뭐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 계절을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면, 결론적으로 여름을 주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 개인의 어떤 취향으로만 이제 받아들여서 사회에서 해야 될 일, 마땅히 자기가 한 생명 받아서 나왔으면 마땅히 결혼해서 마땅히 자식 낳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사람의 짓거리인데, 지금 어디 그래져요? 아마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혼인 안 하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럼 뭐 또 한 70%는 혼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도 또 정상적으로 갑니까? 또 깨지죠? 반 정도는 농사를 제대로 인생의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이제 사회의 어떤 그 여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자신이 봄에 제대로 익지 않은 생각과 행동으로 봄을 지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라고 해서 제대로 익겠어요? 봄에 덜 익은 것은 또 덜 익은 대로 또 여름에도 덜 익어 넘어가겠죠. 그럼 가을인들 제대로 익어가겠어요? 덜 익은 짓거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집안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3형제다, 아니면 뭐 세 남녀의 그 형제간들이 있다. 그러면 세 사람 다 혼인하지 않고 간다면 그 집은 이제 씨가 없어서 문 닫는 거죠. 내가 문 닫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셋 중에 하나는 혼인한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3명 같으면 확률상 한 2는 가고 하나는 안 간다는 이제 그 확률상 얘기가 나오는데, 혼인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 결혼하시고 나는 결혼 안 했다, 총각으로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내 형님이 결혼하셔서 그 자식을 낳으면 조카들이 생기죠. 조카들은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작은아버지라고 그러겠죠. 작은아버지. 예, 작은아버지. 그러나 그 조카가 또 성장해서 내가 이제 50대 정도로 나이가 넘어갈 때 그 조카도 또 결혼하겠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실상 급수는 총각 급수인데. 그러면 제대로 익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개인이 이기주의에 의해서 말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안 맞아서 뭐 성격상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계절을 덜 익혔다는 거죠. 덜 익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여름이 계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되죠. 자식을 낳으면.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세월이 가고 내가 50 먹고 60대 인생의 가을이 접하면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이 자손을 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서 뭐예요? 바로 그냥 또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나만을 생각하고 내 자식만을 생각하고 나 아니면 돼. 나 요즘이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뭐 나만 많이 먹으면 되고 나만 좀 좋은 자리 차지하면 되고 이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익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머니 아버지 앞에 할자가 하나 붙죠. 할자가 하나 붙어요. 그럼 이 할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할자의 뜻은 익었다, 익을 할자예요. 익었다. 그냥 익은 어머니, 할머니, 익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건 크다. 크다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 많은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일반의 아버지, 어머니 단계의 사람들보다는, 즉, 20, 30대, 40대의 사람들보다는 50대, 60대의 나이가 되면은 좀 완숙한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헌하다, 헌하다, 밝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할자 속에는.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세상의 이치에 밝고 세상의 이치에 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계절에 제대로 안 익었다면 익은 할아버지가 되겠어요? 큰 할아버지가 뭔가 이 헌한 할아버지가 되겠어요? 덜 익어서?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천지 자연은 사람과 함께 순환되는 한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영리하게 태어난 사람도, 아무리 미련하게 태어난 사람도 다소의 사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으로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 지식보다는 슬기로움을 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슬기롭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이치에 밝고 호환할 때 슬기롭다고 하지, 많이 배우고 뭐 학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무슨 학벌이 어떻게 돼? 저 사람 미국에서 나왔어. 뭐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덜 익은 짓거리 하면 그 덜 익은 놈 되는 겁니다. 뭐 별것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천지자연이 돌아가는 이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봄은 봄대로의 행위, 여름은 여름대로의 행위, 가을은 가을대로의 행위, 그 다음에 겨울은 겨울대로의 행위. 왜? 각각의 자연에서는 그 봄은 봄대로 혹독한 교육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혹독한 교육이 마다마다 계절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그 더운 여름에도
처서가 지나면은 딱 더위가 꺾이는 걸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냥 하루 사이인데도 처서에 딱 들어가면요, 밤과 낮의 온도가 확 달라져요. 예, 참 묘한 일이죠. 그만큼 천지자연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때때 계절에 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 그러져요? 인정에 쓸려서 또 미안한 마음에 뭐 어떤 마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때때에 익어야 내가 어른 노릇을 할 때에 제대로 어른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계절은, 사람의 계절은 자연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자연의 이치는 사람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나도 이제 저기 어머님 아버님의 산소가 저 아래 지방에 있습니다. 참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의 과정을 이제 해변가 낙도에 거기서 이제 참 이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 친구들도 있고 이제 더러더러 땅도 좀 가지고 있었고 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 거기다 모셨는데, 해마다 이제 제가 이제 참 열일 져서놓고 1년에도 한 서너 번 아니면 뭐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이제 참 다녀옵니다. 예. 그 이제 언젠가 내가 이제 이 정월 달에 이제 아버지 그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갔는데, 이제 성묘를 하러 가면은 이제 참 그 40대 초반의 얘기니까, 이 당시 이제 그곳에서 학교도 국민학교도 졸업했고 2년 다녔지만,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러더러 친구도 있고 아는 친지도 많고, 그래서 내려가면은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도 더러더러 얼굴 보고 올라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날도 이제 내가 성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연락을 줬더니, 그날 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 그래요. 결혼식을. 그 말하자면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늦은 나이 아니에요? 노총각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은 이제 동네 읍내에서 하고, 이제 피로연은 이제 그 친구는 순천에 살고 있으니까 순천에서 이제 그 피로연을 한다고 해서 큰 이제 말하자면 가든 같은 걸 이제 미리 예약을 했나 봐요. 올라가면서 친구 좀 얼굴 좀 보여달라고 또 여러 친구들이 좀 나한테 내가 내려갔다니까 연락도 오고 해서, 어차피 올라오는 길이니까 조금 뭐 어차피 순천을 거쳐서 서울 올라오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참 그 피로 현장에 갔더니 이제 아주 참 대군중이에요. 왜냐하면 노총각이 장가니까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그 큰 그 가든 그 시장 방마다 사람들이 빡빡 찼더라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참 친구가 동창이 결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창들이 큰 방 하나 차지해가지고 참 뻑시기하게 아주 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얼굴도 다 뭐 아는 소식적 다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울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나한테, 야, 우리 도사님이 왔으니까 오늘 이 장가가는 이 친구 좀 어디 잘 살 건지 못 살 건지 그러냐 봐달라고. 이 친구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내가 막 순식간에, 야, 한번 좀 얘기해 줘라.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날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아니고, 본인이 정말 어떤 살아오면서 궁금하다든가 뭐 있을 때, 저기 별도로 이렇게 나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오늘같이 좋은 날 내가, 야, 혹간 나쁜 게 있다고 해서 나쁜 걸 얘기해 줄 수 있냐? 좋은 거 있다고 좋은 것만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할 때, 이거 한번 막 좌중의 친구들이 한 3, 40명이 그냥 그러면서, 야, 신랑 데리고 와봐, 뭐, 신부 데리고 와봐. 이 방 저 방에 가서 참 이제, 심부름하고 참 술 대접하는 그 신랑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생일이 언제야? 뭐 해가, 참.
얼티당토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갖다 디미는데 또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야 그래 나 큰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런저런 뭐 크든 작든 오늘의 큰 얘기는 그냥 단지 내가 참고상을 한번 보마 이놈들이 잘 살겠는가 못 살겠는가 뭐 보니까 잘 살겠다마는 내가 하여간 너희들이 주니까 한번 들여다 보마 하면서 내가 이제 쭉 정리를 한번 이렇게 이제 참 불빛에서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내 머리를 땅 때리더라고요. 두 사람의 그 이 말하자면 사지를 놓고 볼 때에 땅 내 머리를 땅 때리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고 싶어서 야 너희들은 늦게 만났기 때문에 다 모든 액땜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참 잘 살 일만 남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였냐? 신랑은 말 그대로 노총각이었어요. 혼인도 한 번도 안 하고, 예, 그냥 그때가 그 친구 42살인가 되는 해인데, 신부는 41살이 한 살 적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왜 내 머리를 땅 때렸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자는 중고품이죠. 중고품. 여자는 이제 갓 스물이 되면서 일찍 시집을 가가지고 그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이제 이 신랑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갔는지 어쩌는지 병으로 갔는지는 모르나 신랑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여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혼인을 이제 새로 이제 막 하게 되는 과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홍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같은 순천의 그 시에 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중매를 서준 꼴이 됐죠.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대충 뭐, 야, 나 뭐 이런저런 얘기 없고 잘 살겠다. 그러고 이제 큰 얘기 없이 나오니까, 홍식이라는 친구가 딱 나를 따라 나오면서, 이 친구가 그럼 되겠냐고.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 안 되겠느냐고. 야, 할 얘기 없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자기한테 말하면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정말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딱 두 마디만 해줬어요. 오늘 장가가는 이놈 이거 여자가 없어서 장가간 거 아니냐? 내가 보니 여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펄떡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친구하고 나하고 참 불알 차고서부터 이렇게 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닌 말을 당신이 할 수 있냐?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단 그때까지 너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늘 혼인하는 이 여자가 시집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운이 있어서 시집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네, 그랬어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혼인하는 날 사주팔자 본다고 이 두 마디 했다면 나는 거기서 매 마디 죽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도 지키겠다고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내 말을. 그래. 그러다 그냥 시간이 가고 때가 되면 너도 알게 된다. 내 입으로 미리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절대 비밀은 지켜라 이러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아버님 성묘를 이제 한 해 걸러 가고 또 그 이름에 가고 참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때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계절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이 친구는 귀신인가 뭔가 나보고 왜 무슨 소리 하려고 그렇게 또 그렇게 또 거창하게 나오냐? 그랬더니 내 말이 맞다는 거죠. 2년 전에 장가간 친구가 말하자면 3년 전에 장가간 친구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번에 알게 돼서 두 부부가 당신이 말하자면 서로 엮어준 중매인이 역할을 했으니까 요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나한테 상의를 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듣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나한테 좀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친구나 또 부인이나 당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뜻이니 그 남자친구에 있었던 그 여인 어찌 보면 안개 속에서 도저히 나타날 것 같지 않던 여인이 딱 나타난 거 아니에요? 어떤 여인인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될 수 있는 덮어줘라. 내가 덮어줘. 까발릴수록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까발리면 못 산다. 살지 못하니 덮어주고 두 부부에게 좀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해라. 이제 그러고 내가 이제 그날 말았죠. 뭐 나보고 한번 내려오라고 막 그날도 뭐 얼마나 그러니 야 살기 어려니 야 뭐하러 그 일로 가느냐 뭐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전화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정리만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일러줬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어떤 일이었느냐? 요것이 또 재밌는 얘기예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